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깨달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위협받는다 해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제 경험과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교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비밀들, 우리를 괴롭히는 고민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랑거리들까지.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5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잘못 전해지거나 악용될 경우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비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이 5가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개인의 비밀이나 약점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살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겉보기엔 평범한 은퇴한 공무원이셨습니다. 40년 넘게 구청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죠. 동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에겐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죠. 바로 로또에 당첨되어 20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산책을 다녀오신 후 동네 슈퍼에 들러 우유와 빵을 사셨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고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여보.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부르셨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가 1등에 당첨됐어.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정말이라니까. 여기 봐봐. 번호가 다 맞아. 두 분은 한동안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셨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한참 후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뭘 할까?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그냥 평소처럼 살자고.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여보, 들어봐.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변하는 건 원치 않아. 지금처럼만 살자고. 다만 좀 더 여유 있게. 할머니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박 할아버지는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4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충분히 보셨던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 할아버지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변한 게 없었죠. 여전히 소박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다만 몰래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대주시고 아들 내외에게 새 차를 선물하셨죠. 물론 로또 당첨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친한 친구 김영호 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비밀을 털어놓고 만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김영호 씨와 동네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어 병째 들어가자 박 할아버지의 혀가 풀렸습니다. 영호야, 내가 널 얼마나 믿나 보여줄까? 뭔 소리야, 철수야. 우리가 50년 지기 아니야. 그래, 그래서 말인데, 사실 나 로또 당첨됐어. 20억. 김영호 씨는 깜짝 놀라 소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 농담하지 마. 진짜야. 20억이라고. 김영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대박이네. 철수야, 넌 이제 부자야. 박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히 김영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약속해. 김영호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넌 날 믿어도 돼. 하지만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술김에 들은 이야기라 김영호 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박 할아버지 부부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는 걸 눈치채고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만 이 이야기를 흘리고 말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경로당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박 선생, 20억이나 당첨됐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박 선생님 대박 났네. 한턱 쏘셔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 김영우 씨가 어제 술 한잔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로또 당첨 소식에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 순간 박 할아버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박 할아버지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 갑자기 늘어난 친척들,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모두가 돈 때문이었죠. 철수 아저씨,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 선생님, 우리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심지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박철수 씨, 문 좀 열어보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밖에 나가기도 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박 할아버지는 김영호 씨를 찾아가셨습니다. 영호야, 왜 그랬어? 난 너만 믿고 말했는데. 김영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술김에 그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만. 자랑스러워서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난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40년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김영호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셨고 김영호 씨도 미안한 마음에 박 할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박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다른 데로 가자. 할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요. 여기선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박 할아버지 부부는 30년 넘게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에게도 자세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저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만 하셨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박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다짐하셨습니다. 이번엔 절대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냥 평범한 노부부로 살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인의 비밀, 특히 재정적인 비밀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변하게 만듭니다. 우정도 가족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밀은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때론 침묵이 금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술김에라도 자신의 중요한 비밀을 발설하지 마세요. 그 순간의 후련함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박 할아버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재산 상속 계획이나 유언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됩니다. 이번에는 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을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삼남 일녀를 키우시면서도 절약하고 저축하여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죠.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지자 할머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아파트 한 채씩, 셋째에게는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현금과 주식을 상속하기로 하셨죠. 또한 평생 자신을 돌봐온 오랜 가정부 김 씨에게도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내용을 절대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절친한 친구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50년 지기 친구 사이였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 할머니는 무심코 유언장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있잖아, 박 씨. 난 요즘 유언장 때문에 고민이 많아. 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 친구 박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유언장. 왜? 무슨 일 있어?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결정했거든.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최 할머니는 친구에게 유언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아파트, 셋째에게 상가 건물, 막내딸에게 현금과 주식을 상속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온 가정부 김 씨에게도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남기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 그런데 가정부한테까지 재산을 주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최 할머니는 친구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이상한 것인지 갑자기 불안해졌죠. 그래. 난 김 씨가 30년 넘게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니, 그래도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큰 재산을 주면 자식들이 좋아하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최 할머니는 친구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 것을 남에게 이렇게 쉽게 말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박 씨, 이건 비밀이야.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최 할머니가 급히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런 중요한 얘기를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겠어. 근데 말이야, 진짜 가정부한테 재산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국 남이잖아.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큰 재산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자식들한테도 다 공평하게 줘야 뒷말이 안 나올 거야. 지금 들어보니까 누구는 아파트 주고, 누구는 상가 주고, 또 누구는 현금하고 주식을 준다고? 이래가지고는 불공평해 보여. 특히 현금하고 주식 받는 애는 너무 좋은 목가 아닌가? 돈은 금방 쓰면 없어지지만 부동산은 그래도 오래 가잖아. 그리고 요즘 세상에 현금이 최고라고들 하던데. 내 생각에는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각자의 형편을 잘 따져보고 조금씩 조절을 하든지. 어쨌든 내 말 좀 곰곰이 생각해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돈 문제로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그러면 속상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말이야, 가정부 얘기는 아예 없던 걸로 하는 게 어때? 자식들한테 미리 말해놨어? 아직 아무도 모른다면 다행이지.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자식들한테만 주는 걸로 해. 그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 박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석연찮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최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와 박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할머니 가족의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첫째인데 왜 셋째한테 더 비싼 상가를 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네 동생이 사업을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저는요? 저도 사업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머니가 막내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최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다니요. 그 다음 날은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둘째도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어요. 왜 제 몫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둘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너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공평요? 제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나요? 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의 형편을 더 세세히 살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셋째는 또 다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전화로 따졌죠. 어머니, 왜 막내한테 현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해요. 셋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내 동생이 직장이 없어서. 그건 동생 잘못이잖아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사업체를 일궜는데 놀고 먹은 동생한테 현금을 주시다니요. 최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저보고 욕심쟁이래요. 제가 엄마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최할머니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김 씨에게 상가 건물을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재산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치솟고 불면증에 시달리셨죠. 밤마다 자식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찾아온 박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들킨 것 같아. 용서해 줘. 최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두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였지만 이제 그 관계에도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최할머니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명절에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가족 모임이 이제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어색한 인사만 나누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최할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 실수로 인해 가족이 이렇게 분열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되어 가족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긴 고민 끝에 최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최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각자에게 의미 있는 작은 기념품만 남기겠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최할머니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수정이 끝나고 최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거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자식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의 정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최할머니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가족의 비밀,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최 할아버지의 사연이 가슴 아픕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셨고 퇴직 후에도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시는 등 헌신적인 삶을 사셨죠. 하지만 그분에게도 가슴 아픈 비밀이 있었습니다. 최 할아버지에게는 외아들 영호 씨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할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할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영호 씨가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결혼을 재촉했고 심지어 선을 보라며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결혼할지는 제가 결정할게요. 자꾸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영호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뭐? 간섭이라고?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간섭이 되니? 이렇게 시작된 다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호 씨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연락을 끊었고 최 할아버지는 아들이 불효자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 할아버지 부부는 쓸쓸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날 저녁 최 할아버지는 평소 자주 어울리던 이웃 박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명절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술잔이 몇 차례 오가면서 최 할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 선생,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말이야. 결혼 얘기만 꺼내면 화를 내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어. 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최 할아버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의 다툼, 서로 뱉었던 상처되는 말들, 그리고 현재의 절연 상태까지. 말을 마치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선생, 이 얘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 대화는 비밀로 남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녀는 친한 이웃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이렇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가시는 분이 아들이랑 절연했다는 최 선생님이요. 아이고, 불쌍해라.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을 텐데. 그 아들도 참 큰일 났네.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최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가족사가 마을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영호 씨의 귀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영호 씨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영호 씨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영호 씨, 들었어요? 고향에서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절연했다면서요? 영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갈등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족 문제를 남에게 말하다니. 영호 씨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고 아버지와의 화해 가능성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물건을 사다가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최 선생님, 아드님이 소문 듣고 많이 화나셨다면서요? 어휴,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아이고, 모르셨어요? 선생님이랑 아드님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잖아요. 그게 아드님 귀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 할아버지는 깊은 자책에 빠지셨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죠. 영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영호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셨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는 게 내 운명이지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정작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는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호 씨였습니다. 아버지.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야, 너가 왔구나. 영호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죠? 용서해 주세요. 최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다. 너가 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눈빛만으로 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퇴원하시면 제 집으로 가시죠.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구나. 이 사건 이후 최 할아버지는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떠벌리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절대로 외부에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라도 가족의 문제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화해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당사자들은 큰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만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섞인 시선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신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도 절대 말해선 안 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셨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가슴 아픈 비밀이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녀가 20살 때의 일이었죠. 당시 이 할머니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오빠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죠. 그녀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큰 회사의 임원이라며 함께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가족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속여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사기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어.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고 그녀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울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죠. 언젠가는 이 빚을 다 갚을 거야. 그리고 떳떳하게 살 거야.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빚을 갚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50살이 되던 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그녀는 마지막 상환을 마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젊은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 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언니, 우리가 벌써 몇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난 아직도 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잘 모르겠어. 그때 이야기 좀 해줘봐. 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그녀는 60년 전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사기를 치다 적발되어 큰 빚을 지게 된 일, 그 빚을 갚기 위해 30년을 바친 일,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해결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 난 내 인생이 자랑스러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야
이 할머니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니, 그럼 언니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난 언니를 정직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니. 넌 우리를 속인 거야. 이 할머니는 친구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가게에서는 그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그녀를 따르던 젊은이들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린 할머니를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하셨다니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제서야 이 할머니는 자신의 비밀이 온 마을에 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60년 전의 일이야. 난 그 후로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그녀가 거짓말쟁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평생 지켜온 비밀을 왜 말해버린 걸까?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사람들이 할머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녀요. 이 할머니는 손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실수, 그것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최근의 일까지. 손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실수를 하셨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손자의 말에 이 할머니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난 내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한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다음 날, 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평생을 바쳐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정직과 성실에 갇히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더 존경스러워졌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한 할머니의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점차 다른 사람들도 동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할머니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할머니는 다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과거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은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6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왜 그렇게 쉽게 말해버렸을까? 그 순간의 실수로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뻔했어.
이 할머니는 이후 젊은이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내 가슴 속에 묻어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거라. 하지만 그 실수를 함부로 말하지는 마라. 사람들은 내 현재의 모습보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기 쉽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극복하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는 과거의 실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밝혀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 특히 부끄럽거나 후회되는 일들은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만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험담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정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이 교훈의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신 원로 주민이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마을 행사에도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을 이장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5년 전 젊은 나이에 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여러 변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정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부 어르신들은 이러한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정 할아버지는 이장님의 결정에 자주 불만을 느꼈습니다. 마을 앞 느티나무를 베어내고 주차장을 만든 일, 전통 축제 대신 현대식 문화제를 개최한 일 등이 그랬죠.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직접 이장님에게 의견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불만을 사겼습니다. 어느 날 정 할아버지의 절친한 이웃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막걸리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형, 요즘 마을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술 기운을 빌어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터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이장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젊은 나이에 이장이 돼서 그런지 마을 어른들 의견은 듣지도 않아. 자기 맘대로 이것저것 바꾸기만 하지.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녀석 마을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의심스러워. 지난번 축제 때 예산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혹시 뒤로 돈을 빼돌린 건 아닐까? 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나도 확실한 건 모르지만 뭔가 이상해. 그 녀석 요즘 비싼 차도 샀다면서. 두 분은 그렇게 한참을 이장님에 대한 불만을 나누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속에 있던 말을 다 꺼내놓고 나니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다른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 할아버지의 말을 전했고 그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 한 주민이 이장님에게 따졌습니다. 이장님, 마을 축제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서요? 이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후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장님은 결국 정 할아버지가 이 소문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 할아버지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어르신께 죄송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정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난 그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이장님을 지지하는 쪽과 정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장님 편에 선 주민들은 그를 마을의 화합을 깨뜨린 사람으로 여겼고, 심지어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던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행사에 가도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가게에서도 싸늘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어야 했는데. 결국 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사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떠나는 날, 정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논과 밭,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정자, 손주들과 놀던 마을 앞개울. 모든 것이 그에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다들 잘 살아요. 내가 잘못했어. 정 할아버지의 작별 인사에 몇몇 주민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험담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장님은 주민회의를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의견 차이가 있다면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주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부주의한 말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험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그 영향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말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작은 험담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입을 조심히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